그런 차에서 일을 해요. 거기가 이렇게 메인 그건데, 걔가 선생님 그건데, 거긴 한 번만 들으면 2, 30만씩 하더만. 근데 나는 너무 틀다고 그랬어. 너네 집에서 내 이름 짜줬어. 이야, 툭툭툭툭 들었는데, 이야, 진짜 잘했다. 조금 졸리셔 하실 거예요, 수업 중에. 점심 드시고. 이만 안 거. 이 시간 졸리기 때문에. 펴놓으면 정말 펴놓으면 정말 지금 우리 당전도서는 어디로 애를 근데 졸리시면은 눈 뜨고 주무세요. 눈 뜨고 주무세요. 당전도서는 애기를 올리고 지금도 가는 거 집이 가는 거? 아니 여기 오고 상봉까지 간대. 아니 저번 때는 양평까지 갔는데 오늘 상봉까지 아들이 양평의 흥보? 아니요 전에는요 그 자기 집인데까지 애기를 데려간 거예요. 애기를 데리러요. 근데 오늘은 큰애가 애기를 사국역까지 저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상봉인가 상봉이나 어디 뭐가 있는데요. 아들하고 릴레이 지금 이제 데리러 못 가는 던져요. 학교는 어디? 장례 동네 양평. 아, 양평이요? 양평이 네. 집이세요? 양평이지. 양평이에요 집이요. 여기서 가깝지 않죠? 양평이. 엄청 가까워요. 아, 여기서 서울에서 약간 이렇게 경기도 양평이요. 그렇죠. 양평은 저쪽, 양평은 저쪽 용문산 하잖아요. 밑에 예, 예. 용문산. 아, 거기요, 거기. 아이고, 뭐래요. 그러니까 저 팔당. 저쪽. 멀어도 릴레이로 받아맞게 근데 다 차를 근데 차를 한 대 놓치면 못 찾는데 차를 놓치면 네. 무슨 열심히나서 할수 없으니까. 맞아요. 차가. 여기도 지났어. 그러니까 차를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게 애기가 중앙 혼자 나 어딘지 잘 몰라. 여기서 여기 역까지 오는데 어느 역이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애기가 한 50분 걸어오는데 거기 걸어라대. 걸었어요? 애기 혼자. 어. 근데 깜짝 길 놀랐어. 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여기까지를 애기 50분을 애기 혼자 거기를 걸어오라 그랬대요. 아, 그럼 어떻게. 그 엄마가 여기까지 가고 이제 여기 애기를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또 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차가 그게 아, 40분에 그러니까. 애기가 내려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너무했지 그 애가 이만해잖아. 큰일 나. 몇 살짜리? 6살짜리? 아니 지금 학교 갔는데 여기 맨날 오늘 있잖아요. 일곱 살 되겠지. 쬐끄만해. 일곱 살 8살이지. 여덟 살. 그런 네. 애들은 그 걸어대냐 이거. 와.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20년 30년 걸어대냐. 앵커에서 건강해. 뭐 해병대로 그런 거 알고 뭐야. 이런 질문 이럴 때는 할머니가 계셔요. 네. 하긴 시로 애들은 잘 걸어다닌다고 서울 가는 좋습니다. 엄마가 자, 여기 할게요. 여기 공감에 대해 알아보고 있죠? 공감에 대해서 상담자, 내담자 간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청, 그 다음에 공감이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시간에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자 공감을 보여준다고 그랬었죠?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게 되면은, 자,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동작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 모방. 자,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거죠. 자, 충분히 공감이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이야기 된다는 겁니다. 자, 동작 모방.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일하게. 즉, 공감 상태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내담자의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따라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죠? 자,
상담자가 어떤 고통을 짚고 막 이렇게 어떤 슬픈 얘기를 해요. 같이 얼굴 찡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동작 모방에 따라간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는다든가 박수 치면 같이 박수 치고 웃는다든가 따라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을 즉 공감 상태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내담자의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따라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동작 모방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즉시적 공감, 바로 이루어진 공감이겠죠. 즉시적 공감이라고 하면 낮은 등급의 유사 공감, 좀 그렇죠? 낮은 등급의 유사 공감이다. 그리고 또 원시적 수동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이성이라든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초적인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공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권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이 어금니를 물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라든지, 자, 운동선수는 권투는 자기가 링에서 싸우고 권투하고 맞더라 그 사람이 맞는데 보는 사람이 주먹을 쥐고 더 막 같이 쥐고 한 사람 봤죠? 그랑 마찬가지 같아요. 아마 이런 가족이면 당연히 가까운 사람이 있어. 아니면 그 사람의 아주 좋아하는 팬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그 선수가 같이 뻗고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통장 모방이라 하는 거예요. 또 우는 사람을 보면 같이 얼굴을 찡그리는 것. 그리고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는 엄마가 자신의 입을 함께 벌리는 거. 일부 많죠. 그럼 먹으면 내가 같이 벌리는 거죠. 참 이상해요.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고. 또 자동차가 운전자가 갑자기 이제 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옆에 앉아 자기도 모르게 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동작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닥에 제동 장치를 밟는 것처럼 하는 행동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것을 동작 모방이라. 공감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합치되는, 일치되는 어떤 그런 동일시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자,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가 제공해 줌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내담자의 문제, 찾아온 사람의 문제, 어떤 고민거리를 어떤 상담자가 어떤 그 문제를,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가 제공해 줌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담자에게는 그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며 건강 또 건강에 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대를 주고 어떤 이루어지고 하나의 어떤 그 합치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차칫 그 스트레스가 자기에도 옮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피해가 공통적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공감의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해서 어떤 우리 긍정적인 부분을 봤지만은 약간 그 반대적인 부분도 공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카버와 샤이어라는 사람이 바로 이에서 공감적 염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적 염려. 자, 아까는 긍정적이고 어떤 올바른 부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를 봤지만 이러한 부분이 차칫 잘못하면 공감적인 염려하는 과정이 도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공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것을 소설적 용어로 공감적 경청, 공감적 이해, 공감적 정서, 공감적 태도, 공감적 표현, 공감적 반응, 앞에 공감자를 붙인 어떤 그런 다양한 신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자,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에 강한 느낌을 받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았던 자가 염려함으로써 초래되는 피해와 버금가는 심리적 증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워낙 공감이 이렇게 워낙에 가깝게 친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정서가 그대로 이입돼가지고 자기도 동일한 심리 상태가 초래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면 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무너지고, 고통이 되면 그 고통이 내가 그대로 전달받는 어떤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면 또 염려하지 않았던 그런 염려까지도 내가 받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피해와 버금가는 어떤 그런 심리적 증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반대적인 어떤 그런 근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덜 강한 느낌을 갖게 되지만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에 대해서 공감을 통해서 심리적 피해가 발생되는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심리적 피해, 그 사람의 피해가 그 상담자가 공감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나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다음에 자기 뭐 자신하는 것 같은 어떤 훈련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겠죠, 물론 있기는. 자, 그런 부분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공감을 통해서 심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일 같은 어떤 뭐랄까요? 어떤 부분이라든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 같은 부분인데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영적인 어떤 부분까지만 전달된다면 더욱더 피해를 아니면 간접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복음적인 모습으로 보거나 신앙적인 상담을 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담 전에 항상 자신을 이렇게 든든하게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든든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짐 스미스는 공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담자 자신의 심리적 피해를 줄이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당 10시간 이상 탐담하는 것을 반대했다. 좀 합리적이고 이 사람은 그런 피해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고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건 어느 정도 뭐랄까 그 상담하는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정해 가면서 상담에 대한 것을 감당해야겠다 하는 이런 이론적인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뭐 꼭 10시에 저인도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10시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염려했던 어떤 심리적인 피해가 바로 다가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10시간 정도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적 이해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자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건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러한 피해는 상담자가 되었으므로 져야 하는 십자가를 할 수 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 사역을 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지고 뭐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우리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담당하는 그 사명이라면은 바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로 표현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사명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말씀 자체만 보는 거겠죠. 자,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우리가 뭐 익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아니면 우리 절대로 우리가 금기시해야 할 어떤 그런 많은 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사람도 자칫 오염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구절이 있듯이 상담자가 날마다 내담자의 심리적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심리적 피해가 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환자에 대한 그런 어려운 환자 상담도 우리가 보면 얘기 받아주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려운 문제라든가 아주 심각한 어떤 사람을 우리 상담해서 그 사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아마 상담자가 받는 어떤 심리적 고통이라든가 충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면이 누적되고 또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두 사람, 세 사람 하루도 아니고 이것을 또 내 본업이 되다 보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피해는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심리적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대우를 해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 구절에서 심령은 마음이라는 용어이며 상한다는 헬라어로서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다. 뭐 성경 어느 정도 풀이가 되겠죠. 심령은 마음이고 상한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를 말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피해를 설명했다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피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앞에 시간에 말할 때는 공감에 대한 어떤 좋은 방향, 또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리고 공감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봤지만은 지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자칫 너무 과하거나 자칫 대비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나에게 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시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공감과 동감의 차이. 자, 우리가 공감이란 말도 사용하지만 동감이란 말도 사용해요. 자,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뭐 같은 말이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죠. 자, 공감과 동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데이비드 어거스. 우리가 사람에도 공감이 오고 동감이 온 거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 차이 없고 공감하고 동감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공감과 특히 상담에 있어서 동감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동감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라고 지금 앞서 다뤘던 것이죠. 동감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라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감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행동적이라고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는 공감이 동일시에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자, 공감은 두 사람의 마음, 내면적인 어떤 부분이 동일하게 돼야만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동감이라는 것은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부분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한테 계산된 것,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 무의식적으로 했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아까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공감과 동감은 유사한 개념이에요. 공감과 동감 말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말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좀 자세하게 말할 때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공감이 자동적, 무의식적이라면은 공감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다 하는 것이 약간 정확하게 명확히 표현이 됐었죠. 자, 그래서 공감은 동감은 공감과 동감 두 가지 다는 유사한 개념인데 공감은 내담자와 더 밀접한 동일시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동감은 더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봤다. 자, 많이 비슷하게 따죠. 그렇지만 우리 다음 걸 읽어보면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윌리엄 커와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동일시되는 상담은 실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일시되면 상담은 실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에 있어서는 정청담으로 또 이런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인데 이 사람은 약간 다른 부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알아볼 때 공감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과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좋지 않은 부분, 심리적 피해마저도 비출 수 있다. 자칫 좋은 부정적인 부분도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자, 그래서 공감에 실패하는 상담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 공감에 실패하는 사람. 왜 공감에 실패하는가? 공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실패하는가라고 말했어요. 자, 먼저 내담자의 경험의 일부에 집중하는 자. 자, 내담자의 경험의 일부입니다. 일부에 집중하는 자. 이런 사람은 바로 공감에 실패한다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바라봤는데 너무 직관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집중하면은 차츰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개 기독교 상담자들이 겪는 실수로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추려는 자. 자, 그렇죠. 우리 기독교 상담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담이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오면은 바로 고쳐주고 변화시켜주라는 거죠. 바로 말씀을 들이대고, 바로 기대,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물론 영적인 치유가 있어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자, 차칫 잘못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내담자라면은 오히려 실패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겪는 실수로서 내담자의 변화를 자꾸 시키는 겁니다. 빠른 변화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나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그 사람을 바로 변화시키는 것은 차칫 공감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감정 변화가 심한 상담자나 내담자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자. 자, 감정 변화가 심한 사람,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흘러가요. 만약 내담자의 어떤 잘못이나 죄나 고충을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너무 동일시 감정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차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오류나 죄를 오해버리게 되고 그 죄를 타당시키는 그런 실수를 차칫 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공감대를 이렇게 공통적 공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객관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삭제해버리고 바로 오로지 감성이 이끌리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하고 너무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이런 것은 차칫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강박적인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상태와 동일시하려고 이해하는 자. 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담자와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문제를 내가 쉽게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말이 되겠죠.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차칫 공감대를 형성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이성적인 상담자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지켜나가려고 하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지켜나가려고 하거나 내담자를 무시하는 상담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성적인 내담자. 모든 것을 자기 이성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감성을 아주 버려버리고 인정 같은 거 버려버리고 오직 원리원칙, 이성적인 부분만을 주장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하게 어떤 교본을 타협해 놓고 이론적으로 이것에 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어떤 그런 분야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그런 상담자라면은 이렇게 차칫 공감 형성에 실패를 한다라고 이렇게 5가지를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와 동일시되면 거리감을 잃고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처럼 감성적으로 해서 두 사람 마음에 하나가 쏙 뭉쳐되버리면 상담이 아니라 뭐랄까요?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흡수가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어떤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어떤 기대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담의 실패로 향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격되면, 이격은 거리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격되면은 내담자의 문제를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느 정도의 선을, 아까 선은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그 선을 유지하는 선입니다. 이격, 그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담자의 문제를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심리적 참여를 회피하게 되므로 상담자의 해석이 이론적인 것에 지나지 않거나 피상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담학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공통적인 어떤 결정된 부분이 흔치 않다고 그랬어요. 각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이런 또 어떤 부분으로 특히 어떤 뭐랄까요, 그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시각을 바라본다면은 어떤 참여를 뭐랄까요, 그 심리적 참여, 어떤 그 두 사람 공감대를 이루는 심리적인 요인이 이렇게 발동되어서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하게 되므로 상담자의 해석이 너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내담자의 어떤 그런 감동을 아니면 개방성을 바로 마음을 이끌어낼 수 없다. 즉 피상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감은 내담자의 정서 및 사고 경험에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한 말이죠. 너무 내담자의 정서, 사고, 경험에 심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밀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않으면서 동시에 또 너무 멀리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무시라든가 아니면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태도 형태죠. 동시에 너무 이격되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술이 되겠죠. 아니면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너무 밀착하지 말고 약간 너무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객관적인 부분도 두고 약간 이익된 거리를 잘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건 아마 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점차 쌓아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공감을 다른 용어로는 참여적 비기라고 했는데, 숨겨진 기술이겠죠. 참여적 비기라고 하는데, 커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는 유능한 상담자에게 있어서 핵심적이면서 천부적인 전제고 같은 것이라고 되어있다. 참여적 비기.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말씀, 적당히 너무 밀착되지도 않고, 너무 또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여적 비기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질이 천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담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어떤 그런 재질
지라든가 아니면 상담 은사라든가 자기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도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동감은 자, 내담자의 정서, 지금 아까 공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감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감은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에 동일시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동감으로 너무 가면은 아까 말해서 어떤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 간에 너무 감성적으로 합일치되어 그러는 거예요. 동감은 아까 무의식적으로 했죠. 동감은 그럼 공감은 의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것은 공감이고 원론적 아니면 또 무의식적으로 여기 나가면은 공감이라 아니 동감이 맞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동감은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에 동일시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공감은 동일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공감은 두 개 똑같이 동일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감은 똑같은 동일시는 이렇게 구별된다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내담자의 문제에 동감적으로 관련을 갖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노출되어 그와 유사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감적 상담자는 동일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동감적은 둘이 하나 그 비슷하게 똑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이라고 그랬죠. 자 동일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담자의 분노에 함께 분노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자 내담자가 어떤 지금 자기 분노라든가 아주 슬픔이라든가 어떤 감정 표현이 격하게 나타나는데 공감을 하지 않고 동감이라는 현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어떤 그런 기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자기도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어떤 억울함에서 자기도 마음에도 억울함이 생겨가지고 채찍 우리가 말하는 공감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형태의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감적 상담자는 동일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담자의 분노에 함께 분노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이성을 잃고 아니면 본성을 잃고 또 자기의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담에서 분명히 역효과를 가져오며 역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역전이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공감하고 동감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그 세계에 들어가지만 자, 두 사람이 어떤 공감대를 가지는데 바로 그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 정서를, 사고를 이해함으로써 이해라는 것은 공감하고 다른데 이해함으로써 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직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까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절제를 잃는다든가 자기 이성을 잃는다든가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면서요. 지금 맞습니다. 통제된 상태를 유지함으로 동감처럼 심리적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사용해야지 동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감이 정서적 차원이라면 바로 공감은 정서적 차원이면서 동시에 이성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과 동감은 아까 비슷한 공통 분모가 이렇게 합쳐진 어떤 그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 차원이지만은 그렇지만 동시에 이성적 차원을 곁들여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바로 정서적 차원도 되고 객관적 차원도 된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공감은 오로지 정서적으로만 하나 되어버리는 것, 동일시 되어버리는 것,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배제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감은 상담자 이성으로 내담자와 동일시되는 현상을 통제하고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에 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에 있어서 이성과 객관성 유지는 다소 모순된 표현일 수 있거나 공감의 가장 어려운 기법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어요.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까지 공감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숙달해야 할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트 버그는
동감은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을 그와 동일 수준에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차피 동일한 말이 될 것 같아요. 뭐 글은 다르지만 앞서 말한 그 내용과 동일한 부분 같습니다. 동감, 공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주장은 동일 수준과 동일 시간의 구별이 뭐하여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맞는 말이겠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다면 그 공감과 동감도 꾸준히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객관성과 정서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한 어떤 부분을 내리기는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돈 브라우닝은 동감은 내담